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한경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노믹스의 한창률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가 바빠졌습니다. 본회의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정부기관들과 업무 협조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회 모습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날 취임하시고 벌써 지금 8개월째가 넘었어요.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하셨나요? 예, 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아주 냉정합니다. 국회는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국회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법안 처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겸직의원 제도도 없앴고 또 연로지원금 제도도 폐지했고 또 국회에서 일체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조치들도 취해졌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좌파 행상을 하는 아주머니, 할머니,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싸움질 좀 하지 말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19대 국회 출범 이후에 일체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정책과 이념이 다른 정당들끼리 토론을 하는 장소니까 언쟁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말다툼은 있을 수가 있고 지구상의 어떤 의회도 그렇죠. 언쟁이 없는 국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억제죠. 그건 있는데 과거처럼 멱살잡이하고 무슨 뭐 유리창이 깨지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충돌은 19대 국회에 들어서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일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초에 큰 눈이 내렸을 때 뭐 구청 보고 눈 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 앞 눈 썰듯이 우리가 눈을 치우고 그랬습니다. 또 국회를 또 개방하고 또 국회에는 또 비정규직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야 후보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도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걸로 지금은 한 명도 그러면 비정규직이 없는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자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2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는데 앞으로는 이제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사람을 뽑을 때부터 정규직으로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열린 국회, 문턱이 낮은 국회, 그리고 누리는 국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섬기는 국회상을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회를 출입하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4,500명의 시민들이 국회를 출입을 하시는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죠.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의 첫 관문인 안내소에서부터 좀 뭔가 국회는 좀 권위주의적이고 무겁고 딱딱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70년대 방식일지 몰라도 우리가 스마일 운동이라도 해서 좀 친절하고 분위기가 정말 부드러운 그런 국회의 상을 좀 연출해 보이자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가 놀이동산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연간 회원권 같은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사람들 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좀. 언제든지 국민들이 푸근한 마음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총장을 취임하면서 이제 뭐 어떤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은 것도 시행하셨잖아요. 생명사다리 캠페인이라고. 예, 지금 뭐 그랬었죠. 100일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는 좀 어땠나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장에 취임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와 자산을 활용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싶어서 생명사다리 범국민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국회 방송도 있고 또 연수원도 있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이분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살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자. 그래서 민원센터에 24시간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또 정신의학계의 큰 어른이신 이시영 박사, 강지원 변호사 이런 생명운동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강연도 듣고 또 매일 두 분의 유명 인사가 나가가지고 자살 예방 캠페인을 국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매일 100여 차례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담원은 실직을 하고 그야말로 자기 집 단전 조치까지 당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람이 자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이 성의를 다해 설득해가지고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잘 살고 있다는 또 회신도 오고 그래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해내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국회가 좀 멀게 느껴져요. TV상으로 보고 이렇게 또 지면상으로 보고 약간 그런데 네. 앞으로도 이제 가까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걸 좀 준비하실 건가요? 국민들과 국회와의 거리는 더욱더 좁혀져야 됩니다. 일단 과거와는 차별화된 국회의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가급적 알리지 않은 주의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 또 국회의원들의 고민, 모든 걸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양산해가지고 많이 알리고 있어요. 또 국회를 취재하려면 여러 가지 또 번거로운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안 내용을 갖다 일일이 취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알려질 법안 안건 내용들을 미리 요지화해가지고 보도자료로 다 배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실국에다 제가 지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자. 알려서 우리가 자꾸 귀찮아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가 공매를 맞는다. 예를 들어서 국회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사실관계와 참 거리가 있는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그렇죠.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는 욕먹을 짓도 과거에 해왔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지만 국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방향대로 가고 있다는 소개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한 공개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를 질타를 하고 여의도 정치권을 질타는 하시되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로서 이 대표적인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과 이 국회 직원들이 정말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이면도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특히 또 언론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국민들이.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삼선 국회의원까지 하시다가, 이제 국회 사무총장 하시고, 어차피 일하는 곳은 다 똑같은 국회입니다. 예.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하다가 99년도 이제 논설위원 그만두고 신문사 관두고 2000년도 16대 선거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낙선을 했어요. 그 탄핵바람 불 때. 그때 마침 2005년도 이듬해 재선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당 공천을 안 받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한나라당과 함께하게 돼서 그때 비례대표가 3선을 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이제 기용이 되면서 국회의원직을 버리게 됐죠. 지난번
그 19대 선거에는 서울 중구에서 낙선을 했습니다만, 역시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사실은 그 국회 출입 기자만 한 10년 가까이 했고, 그러니까. 또 2000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한 10여 년 했고, 또 정무수석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계속 자체가 국회와만 연관되어 있는 국회 거죠. 사무총장으로 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근 한 25년, 이제 30년을 향해 가는 세월 동안을 국회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인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바로 운영하고 또 거듭 강조하신 대로 국민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국회의원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제 국회 사무처라는 그 중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입법 활동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9월 정기국회도 열리고 하는데 이거 열리고 나면은 이제 어떤 또 준비가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국회 사무처 조직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예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정기국회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전광판, 네. 단말기, 이 시스템이 5년을 경과하면 바꾸게 되어 있는데 이미 8년이 지났어요. 수명을 다 한 거였는데 지금 계속 그래서 쓰고 있었네요. 2011년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세종시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네.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의 국회를 오가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서 그야말로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세종시는 그야말로 발전시켜야 되고 계속 행정도시로서 이제 그 기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종시와 국회가 각각 화상 회의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이번에 내려가서 뭐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하고 오신 게 그 부분인 건가요? 예, 이미 그래서 화상 회의 시스템은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시범 케이스로 재정위에 올해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전 상임위에 화상 회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세종시와 원격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 뭐 비효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스마트 워크 센터를 국회 본청에 지금 설치해 드렸어요.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뭐 다 기재를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국회의원회관이 이제 완공이 되면 좀 더 넓은 스마트 워크 센터 공간을 좀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동 노력의 좀 다른 방식으로는 지금 뭐 국회 분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그 경험과 이런 것이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만 여의도 국회로 불러올 것이 아니라 국회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상임위 회의도 세종시에 가서 일부 할 수 있고 아까 몇 차례 상임위가 있으면 그렇죠. 내려가고 이렇게 과거에도 국정감사를 현장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듯이 국회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번엔 내려가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요즘과 같은 결산 시즌에는 결산 예비 검토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뿐만 아니고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를 공무원들 불러올리지 말고 국회 공무원들이 이번엔 내려가자. 그래서 서로 좀 시간과 예산을 서로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행정 업무 비효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때 이제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라는 그 유인물 뭐 배포를 하죠. 예. 이것도 뭐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보통 이제 법안과 일반 안건 포함해서 하루 평균 한 100건 정도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부 의원님들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100건의 안건을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다 숙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가면은 얘기하고 그냥 일부 버튼만 안건은 누르고. 또
본회의장 현장에서 수정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즉각 확인은 되지만 네. 그게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예 한눈에 그 100여 건의 안건에 대한 핵심 요지를 네. 국회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종이 한두 장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의원석에 배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직접. 볼 수 있게끔 내가 오늘 표결에 임하는 그 안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건 알고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버튼만 누르잖아요. 앞에 가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뭐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그 안건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한 후에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입법 지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이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 지금 뭐 직원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어떤 역할을 그 입법고시 출신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가는데 요즘 그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입법고시입니다. 국회직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정말들 열심히들 일하고 있고요. 역량 있는 그 공직자들이 많이 지금 국회에는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고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로부터 항상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있고 또 재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UC 얼바인 대학 그리고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기관에도 네. 우리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공부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표방하는 것이 열공국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 네. 그래서 최고의 정책 과정을 지금 2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그 연계해서 MOU를 같이 맺어가지고 최고의 정책 과정을 이미 마쳤고 지금은 카이스트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국가 미래 전략 과정을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호응도 뜨거워서 아침 7시에부터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네. 평균 한 50여 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열심히 아침에 샌드위치 잡수시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인문학 과정도 한번 개설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국회,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는 국회, 열공국회 이걸 좀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눈에 이제 감시가 좀 강화됐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렇진 않은데 지금은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도 이제는 그 국민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어요.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국회가 돼야 되겠죠. 예. 올해가 재헌 65주년이에요. 그만큼 이제 국회도 역사 속에 이제 좀 오래됐는데 이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사무처에서도 어떤 거 좀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뭐 어떤 게 좀 있나요? 작년 재헌절 경축사 때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네. 우리 국회 경내에 재헌의회를 기념하고 기릴 수 있는 기념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재헌의회 하면 그 건국의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기념할 수 있는 상징물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그때 재헌의원들이 한데 모여서 찍은 단체 사진이 딱 한 장, 빛바랜 단체 사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중앙홀, 로텐다 홀이라고 불리는 중앙홀 양쪽 벽면에 네. 한쪽에는 그 재헌의원들 단체 사진을 본뜬 청동 부조물, 네. 또 다른 한쪽 벽면에는 재헌 헌법 전문을 부조물로 각각 새겨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토대로 해서 국가의 기틀을 세웠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국의 그 기틀을 다진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조형물을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역사 교육은 현장에서 찾아보는 게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재헌회관이라고 종로구 통이동에 아주 자그마한 조그마한 가옥이 있는데 거기 뭐 비가 막 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재헌 의원들이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담소를 나눠두는 공간인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종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이제 관광 코스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고 허름한 가옥이지만 그래도 가보면 재헌의회 의원들이 여기서 국사를 논의하고 서로 담소를 즐기고 바둑 두고 재헌 의원들 채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진기록관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헌정기념관 그쪽에 있는 헌정기념관에 이제 얘기인가요? 그 헌정기념관이 이제 국회 내방객들이 둘러보는 말하자면 투어 코스지 그렇죠. 않습니까? 투어 코스 중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국회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좀 재미있는 기록들, 특이한 기록들을 좀 전시함으로써 좀 국민들의 눈길을 좀 끌어보려고 좀 홍보기획관실에서 기획을 했어요. 컨텐츠를 좀 강하겠다. 지금 가면 이제 국회의장, 역대 그렇죠. 의장들이 역대 의장들도 그 사진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 역대 최다선 의원이 누구고 뭐 국회의원 최고령 의원은 누구고 뭐 이런 기록들 뭐 특이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좀 이색적인 기록들을 좀 그 한데 모아가지고 좀 투어 코스로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예. 아무튼 이게 그만큼 이제 국회가 또 역사가 깊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다짐을 있다면 어떤 거 좀 강화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국회 사무총장은 행정직 아니겠습니까? 그냥 행정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3번씩 정치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과 국회 간의 그 간격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누리는 국회가 아니라 섬기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문턱이 낮은 국회, 열린 국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국회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직하는 국민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야 되겠다. 이런 노력은 국회의원들도 필요하고 국회 직원들도 필요하고 또 새롭게 또 그 국회를 이해하고 봐주시는 국민들의 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봉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회하고 인연이 많으시니까 앞으로도 쭉 인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 역사는 국민들이 써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의 참여가 곧 국가 선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노믹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